네, 안녕하세요. 정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사진이 잘 나왔네요. 그렇죠? 예, 저는 현재 툴뮤직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예술공작소 툴을 또 운영하고 있고, 중앙대학교 음악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고요. 또 중앙대학교 예체능 계열의 프로젝트인 페스티비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피아노 선생님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1월에 우연히 저희 아는 후배를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였냐면은 자기 학생 2명이 있는데 받아달라는 전화였어요. 근데 제가 사실 처음에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2자매였는데 동생이 한 팔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맡을 수가 쉽게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한 팔을 위한 교재가 없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저는 그런 사례를 가르쳐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참 망설였는데, 일단은 한번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치는데,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분명히 잘 치는 건 아닌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거절하면 나는 정말 천벌을 받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얘를 반드시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 1월부터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됩니다. 과연 한 손으로 어떻게 연주를 할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또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귀하죠?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얼굴이? 그래서 이 학생을 지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도법이 특별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특이하니까 팔꿈치와 왼손을 사용하는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제가 부제를 뭐라고 달았냐면은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보니까 방법이 하나하나 찾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팔꿈치와 왼손이 있으니까 혹시 왼손만을 위한 레퍼토리는 없을까? 제가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작년 1월부터니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레퍼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레퍼토리가 넘칩니다. 왼손만을 위한 피아노 곡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지글러라는 박사님께서 목록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기너, 그러니까 초급 학생들을 위한 왼손만을 위한 레퍼토리가 이렇게 많아요. 한 장으로 모자라서 2장. 그 다음에 중국 학습자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하, 맞죠? CP 바하. 그리고 여러분들 칼 체르니가 체르니 30번, 40번의 그 체르니거든요. 그리고 왁스 레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고급 학습자를 위한 레퍼토리는 바르토, 브람스, 고도프스키, 스크리아빈,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곡까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뭐냐면은 벤자민 브리튼, 그리고 프로코피에프, 라벨. 어떠세요? 굉장히 많죠, 곡들이. 그래서 제가 사실 혜연이가 작년에 대전 예술고등학교를 진학했을 때 무슨 곡으로 시험을 봐야 되나 너무 걱정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 졸업할 때까지 레퍼토리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혜연이가 막 치고 싶은 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선생으로서 안 돼. 그건 안 되거든? 이럴 수 없잖아요. 맞죠? 인간인데. 그래서 제가 음악을 제가 전공했으니까 주변에 편곡자라든지 주변에 다 음악가들이니까 이렇게 조언을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혜연이만을 위한 그 편곡 작품들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혜연이를 위해서 편곡된 작품이에요. 이 보시면 오른손이 단선율이죠. 팔꿈치로만 이렇게 칠 수 있도록, 예, 오른손이 한 선율밖에 안 돼 있어요. 근데 왼손은 조금 복잡하죠. 아무래도 오른손의 어떤 빈약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예, 아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손 멜로디가 아까 같이 아드린을 위하여를 그거 보시면은 제가 그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멜로디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악보를 제가 편집을 해줘서, 예, 제가 그거를 지도를 하게 되는데 아주 좋은 또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예, 감상하시겠습니다. 악보를 보시면 X표는 치지 말라는 거고요. 형광펜은 반드시 치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마디부터 보면은 보통 오리지널 버전은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죠. 예,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데 혜연이 같은 경우는 이 두음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를 뽑았습니다. 이게 멜로디잖아요. 그래서 예, 맨 위 음만, 예, 이렇게 연주를 시킵니다. 예, 왼손하고 팔 뒤꿈치로 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중요한 음들 위주로 이렇게 학습을 하고요. 또 아까 보셨겠지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중간에. 이 부분이 사실 한 손가락을 칠 수가 없으니까, 네, 예, 이 부분을 왼손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예, 혜연이가 무난하게 흐름이 아주 원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오른 팔꿈치가 다 하지 못하는 걸 왼손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럼 이 악보는 팔꿈치로 연주를 해야 되는 혜연이를 위한 특별한 편곡이 되어 있는 곡이군요. 예. 예, 그래서 그 혜연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기술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2년이 되니까 이렇게 지도하는 게 굉장히 이제 용이합니다. 제가 아주 전문가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여기가 막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자유자재로, 예, 지도를 하는데 제가 1년째 되는 날 제가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못 놓겠어요. 못 놓을 수밖에 없겠죠.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제가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비슷하게 느끼겠지? 이렇게 제가 내심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1년째쯤 됐을 때 물어본 겁니다. 혜연아, 선생님이 이렇게 가니까 너 비슷하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혜연이가 하는 말이 아니요, 그래요. 아니 뭐야 이거. 내가 괜히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비슷하진 않는데 선생님의 마음은 알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참 사람이 마음이 희한해요. 별거 아니잖아요. 선생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 말이. 근데 저는 그때 정말 감동을, 예, 얻었어요. 굉장히 감동이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곳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열심히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지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예, 첫 번째는 학생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다 특이하잖아요. 제가 이 학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장애 아이들을 지도하게 됐어요. 근데 재밌는 건 장애들마다 다 틀려요. 질환이. 어떤 애는 팔이 없고 어떤 애는 정말 뇌가 문제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의 입장에서도 제가 지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예, 두 번째로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가지고 다니겠죠. 그래서 제가 언행을 엄청 조심해요. 심지어는 야, 너 못 친다는 얘기를 못해요. 야, 너 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니? 너 좀 오늘 뭐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떠니? 막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물어보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혜연이 같은 경우는 사실 소원이 좀 컴플렉스지 남들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건 이 친구 굉장히 밝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야, 너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 괜찮아,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된다면 이 친구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절대.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적당히 잘하면은 칭찬해주고 못하면은 벌을 주되, 그럼 벌이 심한
벌이 아니고 정말 돌려 얘기할 수 있는 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상담자로서의 역할이에요. 제가 이거는 가족 얘기인데요, 그 장애인 본인보다도 장애인 가족들이 더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혜연이는 어머니가 영덕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같이 지내질 못하는데, 그 제가 여러 명의 장애 아이들을 지도한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함께 오십니다. 그래서 레슨을 함께 받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학생보다도 부모님이 많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 가족 간의 어떤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제가 항상 학생들을 지도할 때 처음에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은, 네 꿈이 뭐니?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생각해보면은, 대학교 때, 대학원 때, 네 꿈이 뭐니? 그러면 대답을 못했어요. 내 꿈이 뭐지? 근데 제가 우연히 혜연이한테, 아니, 당연히 물어봤죠. 네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대요. 단박에.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다 커서도 네 꿈이 뭐니? 그러면 대답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또 감동을 받았어요. 예, 굉장한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연기획사 대표잖아요. 그래서 바로 만든 게 희망 콘서트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행동파거든요.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 달도 안 됐는데 희망 콘서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50명이 채 안 되는 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때 오신 PD님이 저희 콘서트를 보고, 야, 희망 콘서트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50분 프로그램으로 방송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게 PD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강호동의 스타킹 PD님께서 전화가 와서 섭외가 거꾸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스타킹을 출연하게 됐는데, 그게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첫 번째 뭐였냐면은 제가 승낙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너무 조심스러워요. 스타킹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만일 잘 출연하게 되면 괜찮지만, 이 아이가 만일 출연하게 됐는데 싫어하는 방송이 돼버리면 거꾸로 이 학생한테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안 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일단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2주를 생각을 해요, 깊이. 그래서 2주 후에 왠지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이. 그래서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녹화 날을 맞아요. 근데 녹화 전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저는 그냥 피아노만 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가서. 저도 선생님 역할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방송이라는 거는 멘트가 있잖아요. 멘트가. 근데 이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밝은데 말을 굉장히 시크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 혜연아, 너 밥 먹었니? 네. 너 굉장히 잘한 것 같아. 네. 이 정도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애교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막 얘기하면은, 네, 선생님 괜찮네요. 이 정도. 거꾸로 됐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대본 연습이 왠지 중요할 것 같았어요. 왜냐면 화면에 비춰지는 건 혜연이의 모습이잖아요. 말하는 장면이잖아요. 피아노 치는 건 정말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시키면서 계속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선생님, 이건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오 마이 갓. 물론 이게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약간 어휘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얘가 급기야는 대본 연습 시키는데 말 안 하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정말 자포자기를 했어요. 새벽 2시까지 제가 연습을 시켰습니다. 근데 녹화 당일날이 왔어요. 저희가 거의 마지막에 저는 초조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피아노 선생으로 나온 건지, 내가 대본 가르치러 나온 건지 제가 헷갈렸어요. 근데 갔는데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해요. 얘가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막 이러는데 막 웃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무대를 압도합니다, 얘가.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2시간이 20분 처럼 느껴서 저 그래서 30분 지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지금 30분 지났어요. 그러니까 2시간 지났대. 그렇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방송 날을 아주 기다리죠. 이제 방송을 봤는데 아니야 다를까 너무 편집이 기가 막히게 된 거야. 야, 오마이갓. 그래가지고 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거는 이제 시청자가 투표를 합니다. 지지율로. 근데 5팀 중에 86.6%를 기록을 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스타킹이 돼서 하반기에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나오고, 올해는 4월 달에 오른손 피아니스트 김태우 군의 멘토로 나와요. 네.
그런 아주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근데 혜연이가 지금 저를 만나서 얼마나 많은 기량이 발전했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또 영상을 준비했어요. 저는 혜연이의 연주를 들으면 희망을 느껴요. 혜연이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희망을 저는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얘를 가르칠 때마다 굉장히 감동입니다,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혜연이가 일반인들보다 더 노력해요. 지금은 새벽 4시에 연습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철저히 준비하고, 저 또한 준비하고, 혜연이는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떡 이렇게 오는 기회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힐링입니다. 그렇죠?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는 것. 근데 어디서, 과연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힐링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혜연이를 가르치면서 정말 재미난 부분은 뭐냐면, 제가 힘든데, 복잡하잖아요. 앞에 제가 지도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학생들보다 10배는 힘들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무엇이냐면은, 더 보람이 있고 혜연이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행복해졌어요.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혜연이가 선생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이 한마디가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오늘 정말 너무 아름다운 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혜연이를 통해서 얻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노력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한다면은 여러분 인생이 훨씬 더 풍성해질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가 저의 힐링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